회원님들 반갑습니다. CS 인베스트입니다. 5월 4일 수요일 아침 시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나 또 금요일날 임시 공휴일에 혜택을 받는 회사들은 이제 오늘만 일하면 연휴입니다. 정말 명절 같은 연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린아이 마냥 참 즐거워 하실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휴 이야기가 나오고 임시 공휴일이 들어갔다라는 것, 그만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왜 임시 공휴일을 우리가 지정을 했을까라는 것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정부 우리 돈 쓰라고 공휴일 하나 더 줘서 돈 쓰게끔 하네라고 하겠지만요.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휴일을 통해서 내가 장사를 하거나 득이 되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또 좋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돈이 돈다라는 것이 내가 급여를 좀 더 받으면 동네 빵집에 가서 빵을 더 사 먹고 야채 가게 가서 야채를 더 사고 그러면 또 야채를 팔았던 아주머니, 빵을 팔았던 아주머니 또 다른 걸 쓰고 그 돈이 도는 건데요. 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동네 가서 샀던 빵은 그냥 동네 빵집이 아니라 대기업 소속의 빵집이야. 내가 과일 사러 갔던 데는 우리 영세민들이 하는 그런 과일집 채소 가게가 아니야. 그죠? 체인점이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우리 돈 대기업들 다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곤 있는데요. 또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뭐가 맞다라는 건 없습니다만은 안 돼. 저 대형마트들 있으면 안 돼. 없어져야 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동네에 있던 대형마트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네 실업률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무조건 안 좋다 안 좋다 뭐라 할 것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대기업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있어야 거기에 또 취업을 해서 또한 거기 일을 하는 우리 자녀 우리 엄마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급여를 받고 또 일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초반에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지금 임시 공휴일을 두고 이야기를 놓았을 때에 어쨌든 첫 번째 가장 큰 거는요. 내수를 좀 진작하자라는 취지가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로 빠져나가면 어떡하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너무 욕심만 부리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 빠져나가는 걱정하면서 우리는 6호가 들어오길 바라잖아요. 요 5호가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경쟁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도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면서 경쟁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해외로 나가면서 돈을 쓰게 되는데 서로가 경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관광의 문화를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해외 관광객들 국내에 들어왔을 때 바가지 좀 이제 그만 씌우고 정말 그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한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도 관광지에 가면요. 한번 왔다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덤탱이 정말 많이 씌웁니다. 정말 그냥 불친절하게 많이 합니다. 확 진짜 뭐 어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되죠. 맞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 이번 우리 연휴 때 어디 여행 가시더라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질 높은 그렇게 관광의 문화를 갖춰야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뭐 화장품 관련주다 그리고 또 뭐 면세점이다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왜 면세점은 늘려가고 있습니까? 해외 관광객들 국내 유입되기 때문에 면세점 수를 늘린다고 하는 거예요. 면세점 업계는 반발하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는데 정부에서 늘립니다. 왜? 정부에서는 그렇게 늘려야 뭐가 됩니까? 돈이 되니까 늘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에 국내 시장 우선은 코스피 코스닥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 연구원님께서 방송할 때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어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상승을 준 반등이 아니라
하락하던 걸 어떻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하락하던 것이 멈춰진 것이 아니고 그냥 잠깐 끊어졌다. 그냥 잠깐 클러치 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반등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데 쉽지 않은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198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1950포인트 아래까지는 하방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갭 다매우로 내려왔죠. 그리고 20에서 이탈 내려왔습니다. 그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우리나라 지수 누구하고 비슷하다고요? 누구하고 비슷하게 흘러간다 그랬었습니까? 그렇죠. 독일하고 제가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독일하고 지금 보면 다시 독일하고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 상황들로 봤을 때는 역시나 지금 시장에 가지고 있는 투자 심리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바닥이 나면서 시장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참 부족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가 소폭 반등을 해주면서 전에 우리나라 증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줬었는데 금융투자 비정상적인 매도는 계속해서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외국인들의 860원 매수인데 매수의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에 쏠려있던 것 종목이 뭐였습니까?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선물에선 장중에 매도가 나가다가 막판으로 가면서 매도 물량들을 많이 줄이면서 이제 끝은 나줬는데요. 어제 이 수급을 두고 외국인 그래도 코스피 다시 돌아왔네요. 하루 만에.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지난주에 제가 한국경제TV 나가서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때 바로 지수가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시장에서 뭐가 없다고? 힘이 없어? 뭐가 없다? 뭐가 없습니까? 바로 주도주가 없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주도주가 수출주가 되든 IT주가 되든 자동차주가 되든 뭐가 되든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오지만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한다. 지수의 힘이 부족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지금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시장 왜 이래요? 그러면 시장 좀 보세요라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지난주에 그렇게 약한 모습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움직이지 못한다. 분명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회원님들? 아니에요. 열심히 나는 자전거 바퀴 굴려요. 자전거 안 나가요, 앞으로. 뭐가 문제예요? 자전거 페달과 바퀴와 연결되는 체인이 끊어졌기 때문에 혼자 그냥 굴리고 있는 거예요. 뭐 죽으라고 그냥 굴리는 거야, 제자리에서. 네, 그죠? 자꾸 그래 굴리면 뭐합니까? 가지도 못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오르막이 올라가면 오르막을 치고 올라갑니까? 뒤로 밀립니까? 어떻게 되죠? 뒤로 밀려버리죠. 지금 상황이라고. 왜? 그러니까 뭐를 봐야 되냐면 시장 상황을 우리가 진단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올렸던 자리 누가 나와서 내려온다.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니까 약해져 버렸었다. 거기다가 힘이 없었던 자리에서 외국인들조차도 엊그제 매도가 나오니까 약한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원달러 환율은 2원 40전 올랐던 상황들이었고요. 프로그램에서 비차익에서 통해서 매수가 안 들어오잖아요. 금융투자 매도 물량 나간 것도 있습니다만은 비차익에서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글로벌의 전체적인 불확실성, 모멘텀이 없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장중에 나왔던 중국의 4월 제조자 구매자 관리지수 PMI가 예상치를 밑돌았다 그랬거든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요 예상치가 밑돌았다 그러면 시장 중국 시장하고요 떨어집니다. 근데 어제 중국 시장 1.6% 올랐습니까? 시진핑 때문에 올랐는데 참 그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나 왜 오르는지 모르겠더라고. 오르는데 뭐 어떡합니까? 오른다는데 올랐어. 그런데 누구는 반응했습니다. 유럽이랑 미국은 반응을 했어요. 이게요 미국이 중국에 유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구매자 관리지수. 우리가 잘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제 이거에 반응했고 작년 8월달 같은 경우에도요 중국 지표에 반응을 해서 미국 증시가 그때 급락을 했었고 아시아도 급락했었고 한국 어마어마하게 급락했었습니다. 작년 8월달 8월 20날인가 하여튼 그때쯤이었거든요. 그때 급락했었다. 왜? 미국이 예를 그때 나왔던 게 뭐 금리 인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그 사실에 놀래버렸다라는 거예요. 미국 지표가 잘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급락이 나와버렸었던 상황들이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뭐 박스권의 흐름인데 하방이 좀 열려있는 상황들입니다. 차트 한번 보십시오. 참 보기 좋게 저렇게 내려와서 들면은 앞에 지지받았다 할 거고요. 네, 그죠? 떨어지면 여기까지 밀리는데 여기 보면 사람 심리가 뭐예요? 처음에 요 노란 선 보고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노란 선 보고 지지받을 것이다 했는데 지지받지 못하고 떨어지고 강하게 한번 올렸다 그랬어요. 그죠? 비정상적으로 올리고 여기 내려왔습니다. 20선 지지받을 거야. 그런데 안 받았어. 그럼 또 어디로 갑니까? 저기 가서 60일선으로 가죠. 60일선 갔던 60일선, 120일선 함께 걸쳐져 있는 자리거든요. 네, 지금 여기까지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힘이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급락하고 보기 좋게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더 이상 치고 갈 것은 좀 부족한 지금 시장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삼성전자가 어제 버텨줬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려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매수세 삼성전자 많이 쏠려 있었고요. 기관들 쪽에서는 연기금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연기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95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 연기금 이제 들어올 거예요. 네, 한번 지켜보십시오. 사모펀드 국가지자체 기타 법인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요. 특징주로 보시면은 삼성전자 3월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 그런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애플이 망하면 삼성전자도 망한다. 삼성은 지금 실적에 초점 두는 것 없습니다. 뭐예요? 하루빨리 하나로 더 빨리 어떻게 하고자 한다라는 겁니까?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를 빨리 다 끝내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삼성물산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물산이 최대 주주로 있는 누굽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한다고 코스피 상장하기 위해서 5월달에 이제 주관사를 선정해서 이제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여름 전에 상장할 것 같아요. 상장한다고 합니다. 왜 그날 그런 이야기를 더 빨리 밝혔을 것 같아요? 삼성물산 실적 어닝 쇼크였죠. 어닝 쇼크였다고 하니까 투자자 달랠 만한 게 없어. 삼성물산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누가 떨어진다는 겁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삼성물산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 왜 그래요? 네. 왜 떨어지는 겁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가장 지배 구조를 본인이 가장 튼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네, 삼성물산이라고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삼성 SDS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요. 삼성물산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물산을 잡아서 삼성 전자하고 뭐 분할 합병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려고 하면 삼성물산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물산의 가치가 올라가지 못하면 나중에 지분율에 대해서는 참 좋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카드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넉넉치 않았다라는 거,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만큼 지금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스마트폰 이야기가 나와서 그랬는데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스마트폰 지금 점유율 보시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5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들이에요.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3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 치고 올라갔던 우리나라였습니다. 애플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번 애플 한번 보십시오. 애플 그 상표권 아이폰, 아이패드 있잖아요. 아이팟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겼어요. 중국 업체한테 졌습니까? 중국 업체한테 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뭐를 시사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 사이의 아이라는 것이 본인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중국 업체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지네들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정말 본인 나라에 힘을 실어준다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칸이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서 어려울 것이다 하면서 중국 아이플에 들어왔던 지분들을 다 어떻게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다르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치사하다 중국 이놈의 새끼들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데요. 본인들의 기업들, 본인의 나라들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6.5% 7%의 성장률 구간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구간을 설정해가지고 과거 7% 이상의 성장률을 목표로 삼았었는데요. 이제는 6.5% 7% 성장 구간을 삼고, 그리고 또 나왔던 게 뭐냐면 고속 성장이 아니라 중속 성장이라는 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조금 더 양적인 부분을 보다가는 질적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네들의 나라를 좀 더
되돌아보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따른 피해를 애플만 맞습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전기차, 그죠? 버스 전기차 배터리에 따른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 삼성 SDI하고 뭐 부품 관련주 타격 입었었고요.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들 뭐 엔터나 게임 관련주들 그때 콘텐츠 쪽 해가지고 네,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대표 자리를 앉히려고 하면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하거나 중국 사람을 앉혀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제 콘텐츠 규제도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것뿐만이었는지 압니까? 지금 우리나라 조선주의 몰락이죠. 오늘 보니까 대우조선해양 또 부채율이 몇 퍼센트라고요? 몇 퍼센트?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7점, 6점 몇 퍼센트? 어마어마한 부채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왜 조선에서 밀릴 수 있었냐면 글로벌 경기 둔화도 있었는데 자, 조선 수주를 따와야 돼요. 수주를 따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계약을 맺을 때 처음에 모두 돈을 줍니까? 아니면 일부 계약금을 걸거나 일부 선수금만 줘요. 선수금만 주잖아, 그죠? 선수금을 들어왔어. 그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배를 이렇게 이제 제작이 들어가야 돼. 만들어요. 배 만드는데 막 하루 이틀 뚝딱 하면 만듭니까? 몇 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몇 년 걸리면 그만큼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돈이 그래도 들어가니까 돈이 필요하잖아. 그럼 돈을 어디서 당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당겨오니까 그건 뭐예요? 또 부채죠. 당겨와서 하는데 중국은 어떻게 했었냐면요, 정부에서 그것을 돈을 지원을 해줘 버렸습니다. 돈을 지원을 해주고요, 이유를 거의 없게끔 해줘 버렸다. 그럼 수주 딸 때 가격을 때려칠 수 있습니까? 못 때려칩니까? 가격을 후려치지. 대번에 후려친다고요. 그럼 됩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조선의 상황이었었다고요. 이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이러한 개입을 통해 가지고요, 중국이 지금 많이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중국 짝퉁 만든다 해가지고 중국 정부가요 막 제재 가하고 막 그랬습니까? 너 많이 야 니네들 왜 자꾸 짝퉁 만들어? 너 우리 뭐 글로벌에서 자꾸 모양새 떨어지게 합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마티즈, 그 마티즈 이름 뭐죠? 마티즈 맞나요? 마티즈 짝퉁 만들던 그 중국이 지금 전기차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짝퉁 만들던 애들이 샤오미가 나오고요. 중국 휴대폰 만드는 업체가 몇백 개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왔다고요.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젊은이들 어마어마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회의 땅이었던 중국. 자, 우리가 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냐면요, 지금 시장 딴 거 볼 거 없어요, 왜님들. 옛날에 이야기 들어가지고 중국 관련주 이거 들어간다 저거 들어간다 신호 한번 보십시오. 뭐 또 해먹다 걸렸잖아. 와, 또 그렇게 자꾸 걸리는지 모르겠네. 해먹으려면 조용히 좀 해먹으면 되지. 제가 예전에요, 이 회사 있기 전에 다른 회사 있을 때 그런 이야기 한번 했었어요, 회원님들한테.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요, 작년에요 주주총회 할 때요 가장 많이 사업 목적 추가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화장품, 중국 면세점. 이번에 신우도 걸린 게 뭐예요? 신우도 걸린 게 뭡니까? 면세점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걸렸잖아요. 왜? 그게 뭡니까? 다 펄이라고, 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 시장을 보더라도 정말 경쟁을 붙어야 되는 건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수혜를 보는 건지. 예를 들어 중국 업체들 뭐는 하려고 해. 자금은 있어요. 뭐는 만들려고 해. 만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설비가 있어야 돼. 기술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ODM 업체는 OEM 업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 업체에서 오더가 들어와서 이걸 만드는 업체들, 그런 업체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중국에 정말 수혜를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좀 냉정하게 따져가 보자라는 겁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면세점 부분 핵심 브랜드 고성장후 1분기 호실적이었다. 화장품지도 지금 좀 괜찮은 모습들이었고요. 토니모리였습니까? 실적도 뭐 나름 괜찮게 나왔었고요. 대림사는 이란 교통 인프라 계획. 그러니까 어제 뭐 대림이다 뭐 건설주다 해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이란 관련주들 해가지고 철도 관련주들 대하 그리고 3년 철강 이렇게 많이들 움직였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보십시오. 어제 뭐 다 올라갔어요. 다. 네, 몇 개 빼고 다 상승이었습니다. 제가 코스닥 그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따박따박 올라간다 그랬죠. 따박따박 올라가다가 엊그제 한번 급락 나왔어요. 급락 나왔는 거 어떻게 해버립니까? 한 번에 옛다 하면서 올려버리죠. 여기 모습하고 좀 비슷한가요? 여기 모습하고 여기 모습하고 네, 좀 비슷해지죠. 지금 딱 요 상황.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뭡니까? 저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점을 높였다.
저점을 높였고 앞에 저항대 자리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한 여긴 상당히 나름 그래도 강한 자리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항상 이럴 때마다 많이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누지 말고 뭐로 보라고? 네, 종목별로 보시라라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왔었는데 어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누구였어요? 한 대 맞으실렵니까?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가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한 10% 이상 잘 나왔어요. 예상치 영업이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다라는 거. 자, 여기서 하나 있습니다.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요것만 들어도 회원님들 모든 거 끝납니다. 메디톡스가 최근 들어서 흐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라가고 있었어요? 떨어지고 있었어요? 머리 안 그려지죠? 빨리 HTS 들어가 보세요.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실적이 나쁘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었다고. 정말 근데 실적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까지 빠르게 반등이 쉽다 어렵다?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접근.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파트론 카메라 모듈이고 코스닥에서 한때 영업이익이 1조 원, 1000억 원 이상이 나왔던 파트론이었습니다. 파트론 어제 실적 잘 나왔어요. 파트론 또 최근 들어 어땠습니까? 위에서 그 전에 기대감을 한번 올라왔고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자,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 있었다고요. 올라오다가 위에서 이제 주춤하면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뭐였어요, 이거는? 실적 발표 앞두고 뭐가 나온 겁니까? 차익 물량이 나왔겠죠. 차익 물량이 나와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실적이 뚜껑이 열렸더니 이제 잘 나왔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안 올라가?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언제 나오고 얼마로 예상했고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좋을 것이라 예상하고 기대감 올라왔어요. 올라가면 기대감 올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다고요? 차익 물량이 나오죠. 위에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온다 그랬는데 잘 나왔어, 예상만큼. 그럼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여기 차익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또 차익 나올 확률이 높겠죠. 차익 나올 거 먼저 나왔다고. 그런데 잘 나왔다고. 근데 떨어져 있어. 그러면 다시 매수세가 붙는다고요. 이런 거 보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나스미디어, 그래, 바텍, 치과용 엑스레이 신제품. 어제 바텍은 잘 나왔는데 바텍에서 분할해서 나왔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어제는 부진한 상황들이었습니다. 물량의 부담감이었죠. 대아TI, 이란 교통인프라 협력, 그리고 아이리버, 또 SK텔레콤이 사물인터넷 사업 협력 위에 이란 국영가스와 MOU 체결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옴니시스템, 그리고 옴니시스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스마트 움직이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 PS텍 같은 경우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요, 여름 되면은 회원님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건데요. 여름 때 움직였던 관련주가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를 주면 주는 대로 받아 쓰고 달라면 줬었어요. 지능형 전력망은 뭐냐면 어디에 전기가 얼마만큼 나가고 이것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전기를 주는, 효율적으로 전기를 가지고 오고 생산하는 게 바로 스마트 그리드였는데, 사실 스마트 그리드가 제주도의 실증단지를 구축하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실패했었어요. 그래서 좀 스마트 그리드가 좀 주춤했었습니다.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이었는데, 근데 PS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 그리드도 있지만 앞으로 기업의 성장성, 좀 나는 작은 종목 장기 투자로 가겠다면 PS텍 적어 놓으세요. 우리 직원들도 적어 놓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접근에 들어갈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우지수 0.8%, 나스닥 1.13% 네, 하락해서 마감되었고요. 중국의 지표 부진 통한 글로벌 성장 우려 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던 사항들이었고요. 그리고 연준 총재들, 여는 총재들도 제조업 경기 확장세 6월 F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 경고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이야기는 뭡니까? 아니야,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 금리 인상했어요. 6월 때 어떻게 돼요? 폭탄 맞습니다. 폭탄. 네, 그죠. 그러니까 슬쩍슬쩍 계속해서 그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요, 이야기를 던져 놓는 거예요. 야, 그럴 수도 있어. 그래, 지금 시장 상황 어때요? 6월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회원님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기 달렸고요. 핑계대기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5월달, 6월 초까지 변동성 커집니다. 환호는 언제 하면 됩니까? 그래서 시장이 막 떨어져요. 금리 인상 안 해요. 그러면 그때 환호하면 돼요. 시장이 올라가요. 금리 인상해요. 또 충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죠? 네. 데드라인 정해져 있어요, 이제. 정해져 있으면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막 뭐, 그냥, 들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자, 오늘의 포인트. 확실하지 않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확실하고 싶은데 확실할 게 없다라는 거. 역시나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 2000포인트. 우리 이렇게 못 갑니다. 미국 보십시오. 17,000포인트입니다. 그죠? 똑같이 예전에 급락 나오고 있었는데 미국은 17,000포인트입니다. 우린 2,000포인트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래요? 왜? 그만큼 기업의 성과가 안 나오고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못 가는 거지. 맨날 2,000포인트 욕심만 내고 있으니까 됩니까? 이 상황도 모르면서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 3,000포인트 갑니다. 어휴, 3,000포인트 갔다가 뭐 어쩌려고. 기업이 좋아져야 3,000포인트 가죠. 회사가 잘 되고요. 기업이 잘 되고 실적이 나면 3,000포인트 가지 말아 해도 갑니다. 이해되십니까? 맞죠? 기업들이 잘 되고 실적이 잘 나면 3,000포인트 가지 말아 해도 간다고요. 그러니까 3,000포인트 제발 제가 회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수 포인트에 좀 관심 가지지 마세요. 네. 어떤 회사, 이 회사 지금 얼만큼 잘 되고 있냐 봐야 되지. 당장 꺼낼 카드 없는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꺼낼 카드 없어요. 긍정적 카드가 없다고요. 네, 쓸만한 카드는 거의 다 썼습니다. 잊고 있던 종목 다시 볼 때 이건 조금 뭐 리스크도 따를 수가 있는데 내가 보지 않았던 종목들 좀 이제 다시 봐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보지 않았던 종목들 위에서 많이 봤다가 위에 많이 봤다가 주춤하던 것들 그것들은 지금 오히려 더 위험해요. 오히려 밑에서 오르고 있는 것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화학주들, 철강주들 위에서 이제 주춤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접근하려고 21선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연휴를 앞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요. 새 것이 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네, 항상. 네, 이거 뭐 원데이 투데이 주식할 거 아니잖아요, 회원님들. 우리 원데이 투데이 주식하려고 지금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뭐 10년, 20년 계속 해야 될 건데 왜 일이 일비합니까? 오늘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 일이 일비하지 말자. 원데이 투데이 주식할 것 아닌데 네, 마음 넓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승리하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